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해야 할 일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몸에 붙어버린 낡은 습관들, 작은 말버릇 하나, 사소한 태도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큰 병이 아닙니다. 큰 실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습관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서 떠나게 만들고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습관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랑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돈이 적어도 집착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친목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 대화 내내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아파트를 사두었지. 우리 아들은 건물이 2채나 있어. 처음엔 대단하다고 듣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부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돈 이야기가 이어지면 상대는 나와의 대화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만 남고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 둘 떠납니다. 돈에 집착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노후에 돈만큼 중요한 게 없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늘 불안 속에 놓입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한 끼 밥값에 마음을 쏟기보다 같이 밥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땐 돈 모으느라 사람 곁을 떠났고 늙어선 돈 지키느라 사람을 더 잃었어. 그 할머니는 결국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과 관계였어. 맞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입니다. 오늘부터는 돈 이야기를 줄여보세요. 대신 고마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경험 많은 어른의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도 다친 마음으로 전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길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열린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녀가 유튜브로 공부한다고 하자 처음엔 그게 무슨 공부냐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내 방식도 분명 맞겠지. 그 말 한마디에 손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고집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좁게 만듭니다. 열린 태도는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내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인정, 그게 바로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만 머물지 말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랬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조용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다들 미소를 짓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은 분명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텨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에만 갇히면 현재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손자와 이야기를 나눠도 과거 얘기만 꺼내면 아이는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도 요즘 세상은 영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하면 결국 상대는 거리를 둡니다. 나도 모르게 꺼낸 한마디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내 곁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삶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순간 늙고 현재에 사는 순간 젊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흐름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오늘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햇살 좋은 날 산책하면서 꽃이 피는 걸 보며 미소 짓는 것,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힘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나를 키우는 게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면 오히려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 내가 흘린 눈물, 내 자식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고 자꾸 말을 보태게 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느낍니다. 어느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가끔은 제 인생이 아버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일이 자식에겐 부담이 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간섭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간섭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순간 자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약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응원한다.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네 편이다. 이 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야. 그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강하게 세워줬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얽매는 끈이 아니라 날게 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한 발 물러서 주는 용기, 그게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별 탈 없었어.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까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튼튼하다고 자신했죠.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걱정 없다.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무시합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몸이 괜찮을 때 지키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은 숨어서 자라지만 검진은 그 숨어 있는 병을 찾아냅니다. 둘째, 움직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가볍게 걷고 몸을 늘려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내 몸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식습관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습관 하나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늦은 밤 과식하지 않고 단 음식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평생의 약이 됩니다. 건강은 잃은 뒤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강은 오늘 챙겨야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쓸쓸하다. 누군가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고독은 아닙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일터도 벗어나고 내 하루는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쓸쓸함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한숨으로 채우면 그건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움으로 채우면 그건 성장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글씨를 썼습니다. 혼자라서 심심하다가 아니라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붓글씨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이웃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게 행복이지. 그 할머니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불평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죽겠다.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위로합니다. 맞아요. 힘드시지요?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불평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되고 결국 내 곁은 점점 비어갑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다고 잘 안 온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분이 말했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듣게 되는 불평이 버거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왜 연락이 없냐? 왜 이렇게 뜸하냐?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이 쌓이면 누구라도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불평만 늘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 뒤에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이 한마디만 보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자식이 늦게 왔을 때 바쁜데도 와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건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풀어지고 다음에도 더 오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곁을 피하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모입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품격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누구와 통화하든 마지막에 고마워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 노후를 바꿉니다. 여덟 번째,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체면입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니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돌아보니 그게 가장 후회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고 고마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힘을 잃습니다. 말로 나와야 온전히 전해집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서운했던 관계를 풀어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가족의 눈빛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때 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알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상대는 결국 오해와 서운함만 안고 살아갑니다. 체면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진심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내 마음이 다치고 진심을 내놓으면 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늘 잔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참 행복하다. 그 말에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전혀 다른 온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세요.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잠들기 전에 사랑해. 마주 앉았을 때 미안해. 이 짧은 세 마디가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 오늘을 미루지 말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이 말은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원하던 걸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고 미루면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오늘을 미루면 내일도 비어 있고 결국 삶도 텅 비어버립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걷기 10분을 하면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면 내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웃음을 지으면 내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하자라고 바꾸면 내 삶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노후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고집과 아집에 갇히지 말고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에 매달리지 말고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말고 오늘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말과 습관을 버리면 관계가 편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습관을 하고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반복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가볍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만 안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